네, 써님. 몇 가지 공유할 사항이 있는데 좀 재밌는 스토리도 좀 있고요. 일단은 그 아트페어 때 초신성 가필 사가지고 간 그 세무사 아미고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알고 보니 친구가 집에 놀러 온 거예요. 직장 동료가. 그래서 이제 서너 시간 동안 제 그림을 보면서 그림 이야기를 했고, 그 직장 동료가 이제 모네 전에도 가봤고 그림을 좀 감상하는, 좀 아는 친구겠죠. 그래서 그 초신성 가피를 보면서 모네전에서 느끼지 못했던 영혼성이 분출되는 걸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럴 때가 돼서 뭐랄까, 지구인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때가 돼가지고, 이제 제 그림에서 이제 못 느꼈던 사람들도 막 느끼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많아지면서,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아마 아미고님들은 생존 작가 그림 하나가 1조 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그림이 하나가 1000억이 넘는 게 아니라 1조가 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가게 될 건데, 또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메두사의 시선과 마이다스의 장갑을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그러니까 제가 구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지만 제 그림의 원래 목적은, 이제 제가 돈 얘기하는 거는 손본홍제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화본기통 손본홍제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하지만 제 그림의 진짜 속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반대 영역에 있습니다. 그 어떤 양자 인문학의 영역에 있어요. 영혼의 영역에 있습니다, 제 그림의 본질은. 그래서 오늘은 지금 오늘 아침에 빨래 돌리면서 카톡을 여기저기 좀, 빨래가 이제 헹굼 세탁을 좀 기다리면서 빨래를 널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좀 밀린 빨래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이 50여 명의 단톡방에 했는데, 이거는 너무 기니까 다음에 또 특별히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릴 거고, 간략하게 제가 국공학번으로 대학을 갔는데, 그때 신과학이라던가 카오스 이론, 프랙탈 이론이라든가 엔트로피라던가, 그 다음에 가이아 이론, 그 다음에 양자과학 쪽으로 해서 아주 정말 시끄러울 때였어요. 근데 이제 미대생으로서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일이지만, 그때 막 강좌 열리고 현수 막 붙고, 뭐 카오스, 힉스 입자의 발견, 힉스 입자는 발견은 아니었고, 아무튼 힉스 입자의 가설, 그런 어떤 양자과학에 대한 그런 무료 강좌가 참 많았었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뭐 대충 빨리 읽은 거 포함해서 한 2만 권이 넘는 교양 서적을 읽게 된 것 같은데, 요즘에도 뭐 그냥 요즘에 속도는 안 나가지만 지속적으로 요즘에 그래도 한 달에 뭐 평균 한 달에 뭐 일주일에 한 권씩은 제가 책을 본다고 보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평균. 근데 그게 몰아서 한꺼번에 볼 때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지만 평균 그래도 제가 일주일에 한 권씩은 책을 이렇게 속독을 합니다. 그게 이제 15세부터 20세까지 책 읽은 거는 그냥 뭐 단어 공부했다고 치고, 그걸 이렇게 독서라고 볼 수는 없고, 20살 때부터 독서가 진짜 독서다, 저는 이렇게 봐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독서가 진짜다, 이렇게 보는데,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1986년에 제가 이렇게 책을 좀 많이 보게 된 동기부여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전에 한번 정말 오래전에 선보농 그 채널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못 본 사람 많을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 1986년에 동아일보사에서 신문사 차원에서 오늘의 사상 백인 백선이라는 457쪽짜리 책이 한 권 집에 온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제가 신문을 봤을 리는 없고 아마 삼촌이 동아일보를 보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구독자한테 그게 파는 게 아니었고 특별 부록으로 그 당시에 신문을 보는 사람한테 그 두꺼운 책이 한 권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버라이어티한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잡지를 좋아하는데 100명의 사상가가 이제 거기 딱 있는 거야. 이제 1986년에 동아일보사가 특별히 뽑은 동아일보 기자들 내지는 편집자들이. 그래서 많이 있었겠죠. 뭐 웬만한 다 있었겠죠. 그런 많이 있었으면서도 아마 그 당시에는 살아있는 사람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다 읽었지만 제가 누구누가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은 백남준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100명 중에 유일하게 예술가로서 한 명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86년에 백남준은 제가 굿모닝 굿바이 오엘이었나? 1984년에 우리나라에 전국에 생방송을 했어요. 백남준 비디오 아트 쇼를. 그때는 80년대의 백남준은 진짜 한국인 국적만 없었지 정말 한국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 거의 김연아도 없었고 손흥민도 없었던 때니까 거의 없어요. 운동선수도 없고 정말 제 생각에는 예전에 윤희상 작곡가 이 정도 이후에 그 정도 보다 훨씬 유명했죠. 백남준이 유일한 글로벌 스타였어요. 백남준이 1980년대. 그러니까 86년에 제가 그 책을 오늘의 사상이에요. 책 제목이 오늘의 사상이라는 책에 사상가 100명 중에 백남준이 딱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이게 약간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은 나는 비디오 아티스트, 화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백남준이 제가 그 강신주 철학자 때문에 알게 됐는데 백남준이 장자에 대한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동서양 사상에 이제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백남준이 직접 한 얘기로 자기의 예술적 철학은 한국에서 이미 완성됐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에요. 백남준이. 그 뿌리와 아무튼 모든 것은 한국에서 일단 나는 완성하고서 서양에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백남준 그 비디오 아트 보면은 달 찍은 것도 있고 아마 그 불상 찍은 것도 있고 좀 그래요. 동양적인 어떤 거 가지고 서양에 갔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각광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건 백남준이 사상가로 뽑혔다. 전 세계에서 100명을 뽑았는데 동아일보사에서 전 세계에서 뽑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알게 됐지만 예술이라는 것은 그 예술가만의 독창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대가가 될 수 없다 라는 거를 1986년에 그 책을 보고 이제 거기서 하나의 제가 각성을 한 거죠. 각성. 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예술가로 성공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 각성의 순간이 1986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상당한 동기부여가 됐던 책이었고,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이제 다 불타고 이사 다니면서 다 사라졌죠. 1986년 책인데 남아 있을 리가 없죠. 아마 곰팡이 쓸어서라도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중고로 파는 데가 한 5,000원 정도에 파는 데가 있어서 1,000원에 팔기도 하고, 그래서 상태 좋은 걸로 이제 한 4,000~5,000원짜리로 주문을 오늘 아침에 했어요. 세탁기 돌아가는 중간에 또 이제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카톡을 좀 했는데, 자,
그래서 1990년대가 신과학이었고 그때 엔트로피 개념이 포스트 모던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포스트 모던, 엔트로피, 카오스, 가이아 대단했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대단했고 양자역학은 좀 조용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모든 현상의 근본적인 원리를 파헤치는 거기 때문에 물리학의 완전히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결국에는 엔트로피, 가이아, 뭐 포스트 모던, 카오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양자인문학이라는 그 블랙홀에 다 이미 빠져들고 있고 빠져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책을 쓴다면 책 제목은 양자인문학이나 양자미래학이 될 거예요. 이제 올해 제가 쓰는 게 목표인데 왜냐면 올해 제가 전시가 많으니까 전시장에서 이제 기존의 원고들을 정리만 하면 책 한 권이 한 달 만에 금방 나올 건데 제목을 양자인문학이나 양자미래학으로 할 건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일단은 유튜브에 양자인문학, 양자미래학이라는 제목을 계속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야 내가 최초로 이 말을 만들었다라는 게 남으니까. 제가 미래인문학이라는 말을 만들 때도 미래인문학이라는 책이 없었어요. 제가 가장 맨 처음에 이거 다릅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 단어라는 게요. 양자적 인문학하고 양자인문학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이거는 수로고 수로 이거는 장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미래의 인문학하고 이거는 그냥 서술어예요. 그냥 단어의 나열이에요. 이거하고 미래 인문학 한 단어로 만든 거는 굉장히 달라요. 이렇게 이거는 내가 미래 인문학이라는 또는 내가 양자 인문학에는 하나의 장르를 만들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럼 양자 미래학이다 그러면 딱 이거는 좀 더 쉽죠. 미래학, 양자 미래학 하면은 양자 역학 이후에 그 영향으로 양자 컴퓨터 이후에 그 영향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 걸 이 사람이 또 논하겠다는 뜻이구나 이런 거죠. 양자 물리학 책, 양자 미래학 책 써야죠. 정말 꼭 써야 되는 책이긴 해요. 그래서 90년대에 90년부터 이 90년대 10년간 이 양자인문학이 굉장히 학계에서 동시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동시대적으로 굉장히 숙성되는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강의하고 최근에 몇 가지 영상에서 양자인문학, 양자미래학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 충분히 하나의 장르가 될 만하고 그래서 이 양자인문학이라는 장르의 현대적 시조를 원조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이게 셸링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셸링. 그러니까 셸링이 알려진 게 셸링 책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알려진 게 2023년에 책이 좀 많이 나왔고 아주 예전에 잠깐 나온 적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셸링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저는 이제 콘텐츠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자, 이러이러한 사상을 가진 철학자를 제가 찾은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딱 정리를 해놓고. 왜냐면은 원조가 있을 게 뻔하니까. 그래서 양자인문학이라고 자기는 양자인문학이라는 제목을 안 지었고 동일철학이라고 불렀지만은 동일자 내지는 동일철학이라고 불렀지만은 이게 양자인문학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좀 철학계의 아이돌 교수 마르쿠스 가브리엘인가 만 28세 대학교 철학 교수가 된 철학계 스타인데 아이돌 스타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셸링이 정리한 인문학
수준에 못 미치고 하지만 굉장히 쓸만한 부분이 많고 가브리엘이 지금 윤리자본주의 시대가 온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윤리자본주의 시대는 제가 얘기한 선본주의와 홍익재물의 시대에 한 역량이 한 5분의 1 내지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 사람 책을 좀 자세히 들여다본 다음에 다시 분석하겠지만 대충 기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요약본을 봤을 때는 역시 선본홍제가 정말 대단한 어떤 문구구나 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이 윤리자본주의 이런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자 그래서 뭐 그런 거 말고 또 그 정도를 제가 좀 했는데 이건 어차피 좀 나중에 책을 보면서 백남준이 어떤 사상으로 그때 100명의 사상가에 뽑혔는가 이런 거는 책을 보면서 나중에 영상을 찍을 거고 오늘은 이제 익산에 예전에 제가 보증금 2천에 40만을 주고 얻은 작업실을 하려고 얻은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약 95평에 건평 60평 정도 되는 거예요. 두 개 동인데 쓸만하진 않아요. 이 정도 되는 건데 난리야 난리. 막 곰팡이에다가 막 뭐 보일러도 없고 엉망이고 그래서 뭐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여기다 1억을 발라야 월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험한 곳인데 어쨌건 저는 작업실을 쓰려고 이거를 얻었는데 이제 그 당시 그때가 언제냐면은 2015, 2016 이 사이에 초창기 후원이 들어오기 뭐 전후 2014 그러니까 건물 옥상에서 그림 그릴 때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저한테는 럭셔리한 곳이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얻어놓고 그때 초창기에 아마 이쯤이었나 2014쯤이었나 5년생 거봉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얘가 이 포도나무가 10년에서 15년성이 된 거죠. 그 밑둥이 되게 굵겠죠. 5년생을 심었으니까. 그런데 요게 정확하게 지금 연도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건 10년이 되니까 드디어 큰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넝쿨손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원래 거봉포도는 넝쿨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정도 급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거 좀 많이 얽혀 있죠. 자, 이런 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다른 작업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집에서 포춘이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포춘이한테 물렸어요. 이게 왜냐면 제가 배를 만지고 이렇게 좀 고양이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포춘이한테 공격을 좀 당했는데 그래서 뭐 지금 이거를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40만원을 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쯤에 25년 이때 40만원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한테 제안을 했어요. 2029년 말까지 나를 공짜로 쓰게 해달라. 그게 10년간 공짜로 쓰게 해달라 이 집을. 그때는 제가 이제 여기 뭐 기린화실이라든지 전주역 지하화실이라든지 이런 게 얻을 가능성이 없을 때고 아마 가능성이 없을 때고 그 다음에 후원이 들어오다가 그 후원팀이 후원이 끊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10만원씩 들어와야 되는데 40만원 줄어들어 버린 상황이고 아주 복잡했어요.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집에서 살림도 하고 월세도 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던 때였고 월세 내면서 살림도 주먹이를 여기서 키울까 했는데 도로 관계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애가 딱 교통사고가 나기 좋은 포인트예요.
그리고 제가 그 주택 풍수를 알잖아요. 주택 풍수상 그 집은 사람이 거주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사람이 분명히 안 좋아지는 곳이에요. 사고가 나거나. 그러니까 여기 도저히 사람은 살 수 없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사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20부터 2029까지 10년간 나 공짜로 쓰게 해달라. 그럼 백호 10개를 줄게.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백호가 자 480만 원이잖아요. 1년에. 그러니까 백호를 대략 하나에 500만 원씩에 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때 백호가, 그렇지, 그때 가격이 호당 5만 원이었으니까 맞네. 그러니까 그때 가격으로 계약을 한 거야. 이렇게 그랬는데 이 양반이 힘들어진 거야, 중간에. 근데 사실 좀 제가 사람들 진짜 이거를 파기하자 하면서, 언제 파기했더라? 한 4년치, 그동안 뭐 3년치인가 4년치를 월세를 달라는 거예요. 나 이거 포기하겠다 하면서 달라는 거야. 아니, 안내방송. 그런데 그게 뭐 3년치인데 자기가 뭐 1, 2년치 좀 깎아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00인가 2,500을 한꺼번에 줬어요. 그 힘들 때 2,000인가 뭐 얼마인 걸 밀린 월세를 주게 된 거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요 월세가 20만 원으로 제가 재협상을 했어요. 나 나가도 되는데 뭐 팔릴 때까지 이제 그 집을 팔고 싶은 거예요. 그 주인은. 예전에 그 전주역 지하 최초의, 그것도 참 너무했지. 그분이 저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건물을 팔아버려가지고 난 좀 이제 탁 정비해놓고 이제 쓰나 했는데 건물 팔렸다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실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고마운데 막판에 함부로 해버리는 거예요. 화가한테. 참 이게 고마워. 이거 10년 동안 그래. 뭐 이것도 고맙고 다. 근데 이분은 이거 폐기하면서 그동안 밀린 월세를 다 달라고 하지를 않나. 지하를 쓰라고 가서 내가 1년 동안 청소하고 1년 동안 정비했는데 건물이 딱 팔려가지고 정비 다 끝냈는데 이사 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1년 동안 청소하고 1년 동안 정비하고 그냥 나가는 거야. 건물 팔렸대. 저한테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고맙지만, 그러니까 참 그런 고맙긴 한데 이제 원망의 마음이 동시에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고마움과 원망이 동시에 있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연락을 못 하게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순간 이때 얼마나 제가 이사하면서 마음이, 아무리 그냥 쓰라고 한 공간이지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야, 내가 너 2년 동안 공짜로 줬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쓰면서 여기 내부를 얼마나 AS 뭐 지하라서 지하 펌프 고장 나면 AS 불렀지, AS 비용 냈지, 청소했지, 곰팡이 방지제 뿌렸지, 페인트 칠했지, 뭐 했지, 얼마나 여기서 제가 생쇼를 하고 조명 달고, 그런 건 아무것도 이제 안중에도 없는 거죠. 공짜로 줬잖아, 끝, 이거죠. 고맙죠. 고마워요. 하지만 원망이 생긴다라는 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게 왜냐면 이게 뭐가 없죠. 예우와 배려가 너무 없잖아요. 배려하고 예의 같은 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예술가에 대한. 예술가를 약간 거지로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건물을 팔릴 때까지만 내가 월세 20만 원에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면 너가 사라.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여유가 생기면 2억에 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또 언제까지 꼭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고 뭐 그랬었는데, 왜냐면 20만 원에 싸게 쓰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사람 상황이 또
나빠질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대략 수익만 3천만 원 전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월세 20만 원짜리 이거 뭐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을 안 팔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월세 20만 원 내고 쭉 쓰는데 이사를 해, 20만 원이 아까워서 이사를 해버리니까 정말 고민을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아. 고민을. 그런데 뭐 때문에 이사를 못했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도나무 이것 때문에. 지금 10년에서 15년생 정도 되는 이 포도나무가 세월이 지나면 넝쿨선이 훨씬 더 좋아지고 튼튼해질 텐데 여기서 기가 막힌 희망의 손 작업이 나온다면 자 월세 20이야 그러면 240이야 그러면 희망의 손 좋은 게 진짜 딱 5개만 나오면 그래서 이게 50만 원 한다면 25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좋은 게 5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게 약간 좀 포도나무라는 게 한 해 한 해 더 클수록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에 좋아질 텐데 이 기대심 때문에 이거를 계속 월세를 내고 있었던 거죠. 총도 막 매달아 놓고 이제 거기서 나온 총인데 이거를 제가 작품으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왜냐면 총은 이거 스나이퍼 엄청나게 큰 총인데 총에 비해서 넝쿨성이 작잖아요.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해도 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왜냐면 우리 인간이 현대 핵무기를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되게 힘겹게 이 무기를 들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거꾸로 들고 있는 게 이게 또 하나의 그 어떤 평화의 상징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좋아 이번 개인전 때 전시하자 하고 이제 그래서 따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이게 제가 한 해 더 키우면 얘가 더 큰 게 감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그건 내년에 가야 되니까 안 되고 그래서 며칠간 거기서 가서 보니까 꽤 사이즈가 있는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월세 20만 원 괜찮겠는데 그냥 대자 공간 뭐 창고로 쓰고 괜찮겠어 라는 이게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게 참 재밌거든요. 이게 나뭇잎 감싸고 있는 거 보세요.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좀 이런 거는 뭐냐면은 약간 좀 아이고두야 하는 약간 골치 아픈 그런 근데 이런 거는 춤추는 손으로는 이런 게 좋죠. 춤추는 손 이런 거 좋죠.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이 넝쿨선 따는데 이제 몰입을 하게 됐네. 몰입을 하게 돼서 이제 거기다 막 이제 전화선 뭐 이런 걸 많이 이제 설치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집에 지나가는 살아있는 인터넷 선이었던 거예요. 제가 자를 때 그걸 이제 잊어버렸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터넷 선인지 잊어버리고 갑자기 여기가 왜 인터넷이 안 되지 이런 거예요. 제가 잘라버린 거예요. 이거 살아있는 광섬유죠. 이거 새 거잖아요. 싱싱하네. 얘를 잘라버렸어. 근데 얘가 자를만해요. 자를만해. 왜냐면 제가 이제 최초의 이 넝쿨손 시리즈 할 때는 욕망의 손이었기 때문에 서로 싸우거나 이거 내 거야 라고 서로 뺏는 작업들이 꽤 많았어요. 지금 뭐 다 불타고 없지만 사진에 일부 남아있는데 그래서 항상 2개가 한 쌍이었어. 이게 싸우기 때문에 한 쌍이었는데 요게 기가 막히게 그 줄다리기 하는 이거 지금 안 움직입니다.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꽉 잡고 있어요. 이거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작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게 이렇게 꼽아가지고 작품 해야 되는 건데 기가 막히게 서로 줄다리하는, 한 사람은 이쪽으로 끌고 한 사람은 아니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하는 포즈가 딱 나온 거예요. 와, 이거는 뭐 이게 살아있는 인터넷 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와, 저거 잘 나왔다, 이번에 개인전 때 꼭 전시해야지, 이제 이 생각이 막 이렇게 앞서는 거죠. 그래서 저게 죽은 선인지 살아있는 선인지도 모르고 그냥 잘라버렸는데, 이렇게 이제 한 쌍으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약간 기울여야지 약간 느낌이 오겠죠. 뭔가 서로 줄다리 기질하는 같은 느낌이 오겠죠. 모양도 괜찮습니다. 그 뭐라 그러지? 그 가뭄에 물꽃 싸움하는 것처럼 그 농부들이 약간 그런 느낌 같은 거죠. 생존이 참, 생존 투쟁 속에서 그 스트러글링 한다고 그러죠. 그 정말 생존 투쟁을 하는 그런 느낌이 아주 잘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개인전 때 이렇게 딱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인터넷선을 끊어버린 사건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유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유를 하는 거고요. 뭐 지금 그래서 이제 올해도 거기서 지금 올해 그 월세 20만 원짜리 주택에서 쓸만한 게 5개가 나온 거예요. 작년까지도 안 나왔죠. 아까웠죠, 월세가. 쓸만한 거 5개 이상 나오네.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좋아. 어차피 그 사람은 뭐 월세 올릴 사람도 아니고 이제 돈 뭐 매달 3천만 원 이상씩 버는데 이것도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이 근육질. 요게 이제 그 집에서 나온. 그러니까 최소한 5개 이상의 그러니까 올해 농사가, 올해 그 집 진짜 월세 20만 원 내는 집에 그 포도나무 넝쿨son 농사가 쓸만한 게 5개가 드디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 하다가 이제 이 수지가 맞는, 물론 이제 재료비 들어가고 하면 살짝 한 7개 정도 만약에 좀 골라가지고 한 7개 정도 만든 다음에 이제 딱 이제 마이너스가 아닌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기쁘고, 야, 드디어 내가 그 월세 포도나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월세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잘라가지고 보여줘야 되겠네. 이거 그냥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 잘라서 보여줘야 감이 온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포도 가지를 쥐고 있는 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방향 정도는 이렇게 틀 수가 있는데, 보면은 이제 뭐 글쎄 이게 위로 올라오면 이게 신축력이 있어서 약간의 조작이 가능합니다. 큰 조작은 불가능한데 뭐 이제 해봐야죠. 어떤 게 좋을지. 어떤 원래대로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하키 선수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걸 잘라버리자. 자, 그냥 장가지를 잘라냈어요. 그냥 심플하게 이런 모양이에요.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고, 이제 이거 자를 땐 되게 신중해야 돼요. 정말 잘 보면서.
가지를 처음엔 좀 넉넉하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지금 단위 살 건데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35분이나 됐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에 2019년에 썼던 이거 한번 달아드릴게요. 그때 칼럼 하나를 쓰고 얼마를 받았더라? 2만원 받았던 거 느낌이. 고료가 2만원이었던 것 같아. 지금 망해버린 경기신문인데 지금 이 신문사 없을 거예요. 경기신문사에 칼럼 한 편당 2만원씩 받고 칼럼을 쓸 때였는데 덕분에 많이 썼어요. 경기신문에 아마 60회 이상, 광명일보에 한 60회. 그러니까 웹상에, 인터넷상에 뭐 검색은 잘 안 되겠지만 두뇌 사용 설명서,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의 좀 대부분이 먼저 칼럼으로 쫙 깔렸어요. 제가 칼럼이 한 200개가 깔려 있어요. 인터넷상에 200개 정도. 무료 칼럼을 한 60개 이상 쓰고 나서 2만원짜리 칼럼이 들어오더라고요.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 뇌과학에 대해서 현대자동차 사보, 회사보, 그 다음에 삼성 무슨 거기도 기고를 했고, 성신여대 학보, 그 다음에 이제 피플투데이 잡지, 거기도 이제 무료였고 했는데,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이 경기신문이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마감 시간을 되게 잘 지켜야 했거든요. 신문사는 되게 신경 많이 쓰였는데, 그래서 지금 바야흐로 양자 얽힘 시대를, 양자 얽힘 양자 중첩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 시대를 맞이하여 제가 이제 제목이 미래인문학 양자 얽힘 에세이예요. 미래인문학 양자 얽힘 에세이, 2019년 3월에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댓글로 달아드리고, 제가 이 양자역학과 양자 얽힘에 대해서 2019년이면은 벌써 양자역학이라는 콘텐츠를 접한 지 20년이 된 거잖아요. 1989년에 제가 물리학과 도인가? The Tower of Physics, 물리학의 도라는 책을 만났기 때문에 대학 가기 전에 만났어요. 2019년이면은 20년이 된 거죠, 제 나름대로. 그래서 20년간의 뭔가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문장이나 어떤 노래나 또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딱 처음 만났어. 그러면 한 20년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20년. 10년도 저는 부족한 것 같아. 특히 이쪽 생각이나 이 생각의 분야는 곱씹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다시 감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관련된 책자를 또 찾아보고, 이게 20년 이상이 돼야 된다고 봐요. 20년 이상이 되면 약간의 견해가 생기기 시작하죠. 약간의 견해. 그 사람에 대해 사람이면 10년 이상, 어떤 사상이면은 20년 이상은 돼야 그것이 사람 10년 가지고 모르는구나. 10년 동안 사기꾼들한테 당해본 통계를 내보니까 10년 사귄 사람이 가장 위험하답니다. 사람도 20년 맞네. 10년 안 돼. 10년 안 되고, 저 다시 한번, 사람이든 사상이든 20년을 사귀어봐야 된다. 근데 그게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사회친구 7년에서 10년 사귄 사람한테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한답니다.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정말 위험한 상태래요. 왜냐면은 이 상태가 자기가 누구를 안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모임 사기도요, 그 사람이요, 실제 사례입니다. 갯돈 가지고 나른 사람이
5년 동안 골목 빗자루 청소 봉사를 하고요. 동네에서 막 사람 좋다고 소문이 난 게 8년 동안 사람 좋다고 소문이 납니다. 그러다가 돈 가지고 날라버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아는데도 10년이 안 된다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20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서 이렇게 때릴 때 10년형하고요 20년 동안 감옥에 있는 굉장히 달라요. 10년이면 갔다 와버립니다. 돈을 선택할래 이래버려요. 대학생을 상대로 이거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학생한테 10억을, 너가 만약에 10억이 생긴다면 10년 동안 감옥에 살래 한 거예요. 이거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이 이거 확실치 않아요.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60% 이상이 나 10억 생기면 10년 동안 감옥에 살랍니다를 선택이, 과반수가 선택하는 거는 대학생이. 이 얼마나 사실 타락해버린 겁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질문을 너 20억이라 합시다. 이제 너 20억이 생길 거야. 그럼 너 20년 동안 감옥에 갔다 와볼래? 그러면 보나마나 이거는 예스는 저는 10% 미만이라고 봐요. 왜냐면 10년과 20년은 굉장히 차이. 왜냐면 청춘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20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미고님들 만난 지가 이제 첫 후원회가 결성된 지가 이제 딱 10년이 됐네요. 10년이 됐고, 이제 10년을 넘기는 시점에서 또 이런 또 생각이 좀 나고요. 그래서 제가 양자역학을 접한 지 20년 만에 쓴 양자 얽힘 에세이를 댓글에 한번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양자역학만 그때 만난 게 아니라 이제 그때 뇌과학에도 관심이 엄청 많았었고, 특히 이제 어원학에 정말 관심이 많았었고, 사실 어원학이 좀 제일 재밌었다고나 할까, 저한테는. 미래학이라는 거는 그냥 뭐 젊은이로서 미래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았던 것이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뇌과학과 미래학과 그다음 저의 그림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로 커넥팅 닷이 될 줄은, CONNECTING 커넥팅 닷이 되는 해가 올해다, 이렇게 봅니다. 2025년이 제가 1986년에 백인백선이라는, 오늘의 사상가 백인백선이라는 책에서 백남준이 사상가로 꼽히는 것을 보고서 약간의 충격을 받고, 잠깐만, 1986년이 몇 년? 40년 흘렀죠? 40년이죠? 그렇잖아요. 전반기 20년, 2000년에서 앞쪽 14년이고 25년이니까 40년이잖아요. 1986년에 그 화가 지망생으로서 충격을 받고 나서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 만에 스티브 잡스가 말한 그 커넥팅 닷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되고 있구나. 커넥팅 닷이. 그리고 이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2025에서 2034년이 될 것 같아요. 2035년이 되면은 굉장히 이 세상은 지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변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양자 컴퓨터는 분명히 인간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이중순리 때 굉장한 영향을 이 과도기에 주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한 시대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 그림은
넘어가는 다리가 되는 거죠. 어쩌면 홍해의 기적을 볼 수도 있어요. 이 제 그림의 어떤 그 그림으로 인해서 열어가는 하나의, 지금 아주 길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제 그림이 열어가는 하나의 이 통로가 홍해의 기적처럼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이제 2025년에는 드디어 이게 가시권 이게 느껴지고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그 커넥팅 닷을 느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생님.